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아직까지 정말 상실감, 무력감, 충격 이런 것들이 가시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좌파, 이재명 등의 좌파가 집권할 시에 벌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특히 안보 분야, 특히 이 안보 분야는 저희 채널을 제외하고는 아주 사실에 부합하게 또 상세하게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본다면 야, 이재명 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걸 보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실관계를 주변에 전파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헌재의 충격적인 선고. 이따위 것도 증거로 다 채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8대0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정영식 재판관, 주심이죠. 그 정영식 재판관이 보수라고 처음부터 떠받들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들었던 문영배가 낭독했던 그 결정문을 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정말 믿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고 있기 하루 전 트럼프 측근이 왔었습니다. 언지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탄핵 인용한 헌법재판소인데요. 자, 여기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프레드 플라이스 부소장이 한국 방문해서 세종연구소와 포럼을 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탄핵 소추 등 의회에서 회방을 받았고 2기 때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운운하고 있어서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대화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최근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보면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은 이런 협상에서 잘할 것이다. 탄핵시키지 마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4월 2일 날 미국에서 관세 25% 때리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4월 3일 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관세 문제 이야기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에게는 자신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대한민국의 미래 따위는 필요 없다. 이미 나는 보장된 아주 화려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라는 건가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 아무튼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자, 주류 언론이 매일 띄우고 있는 지지율 1위죠.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어떤 이야기를 그동안 했었나? 자, 나는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다. 실제 이재명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게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다.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남시장 할 때 이 해머를 들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잔인하게 사용해야 된다. 정치 보복은 공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다. 와, 이것도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몰래 해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 KBS에서 보도한 이런 것들, 주변 인물들이 5명째 사망했다.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이런 거 하고 정치 보복은 몰래 하는 것이다 하고 뭔가 좀 오버랩이 돼요. 와, 왜 그렇게 이 사람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죽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공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떠냐? 이 사람은 반미 좌익이죠. 이 반미 좌익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유력 대선주자의 충격적이고 위험한 국가관 그리고 동맹관입니다. 21년 7월 2일 날 이육사 기념관에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 찍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은가.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미 점령군과 합작으로 친일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즉 이 나라 갈아엎어야 된다. 혁명하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가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동맹관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정당성 없는 국가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정당성 없는 국가다라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요.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동맹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동맹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 건가? 자,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미국 우선주의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임기를 막 시작했습니다. 아직 4년이 오롯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아주 위험천만한 국가관과 동맹관을 가진 사람이 합쳐지면 정말 엄청난 충격파, 쓰나미가 될 겁니다. 첫째, 일자리가 멸종하게 될 겁니다. 지금 노조 간부로서 또는 대기업 노조원으로서 1억 넘는 연봉을 쉽게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노조원들, 아마 그들의 일자리가 먼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전부 관세 25%야 라고 하니 현대제철이 미국에서 제철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철강을 만들어서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에 바로 그냥 납품해버리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한국에 있는 당진에 있는 제철소는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더 내라 라고 하는 노조원들이 시위를 합니다. 아니, 적자를 봤는데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어야, 이익이 있어야 성과금을 주죠. 그런데 다 필요 없어. 2,600만 원 더 내. 그리고 현대자처럼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회사 문 닫겠다.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오라고 하는데 그럼 미국 가서 체류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대제철에 다니던 수많은 근로자들, 직장 없어지는 거죠. 뭐 회사 문 닫겠는데 어쩌겠습니까? 한국은 이 고용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경색되어 있어서 함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가 없어요. 희한한 이런 국가죠. 그런데 노동자 해고는 힘들지만 회사 문은 닫을 수 있어요. 문 닫고 미국 가겠다는 겁니다. 관세 25% 안 내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울산, 평택 이런 데 있는 공장에 더 이상 인원 안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공장 짓겠다는 겁니다. 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팔리고 있으니까. 관세 25%안 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은 양경수와 민노총과 거의 공동정부나 마찬가지죠. 양경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석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던 그 이석기와 같은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민노총의 간부들이 간접 혐의로 수사, 기소 상태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은 이런 조직과 손을 잡고 협업하는 공동정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노조 우선주의 국가가 될 건데 어느 기업이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가는 거죠. 일자리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은 유튜버는 일자리가 없어도 유튜브는 볼 테니까 어쩌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근로자들, 금속노조, 민노총 근로자들보다 생명력이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있다면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자식과 손자가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민주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그 사람들이 주로 40대, 50대입니다. 그 40대, 50대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경고해 줍니다. 바로 당신들에게 직격탄이 갑니다. 경제적으로. 자, 그러면
전 세계는 지금 국제정치적으로 블록화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양극화였죠. 양극화. 중국이냐 미국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패권 경쟁, 미중 패권 경쟁이었어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유럽은 유럽끼리 뭉친다. 미국은 너 반미, 한국은 박쥐입니다. 여기도 친중, 저기도 친미, 저기는 친러. 또 유럽도 같이 무역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중국은 1대1로 국가들처럼 식민지처럼 내 밑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우리 제재받고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도 반미하는 국가에는 지원 안 한다. 그럼 반미는 아예 미국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쥐처럼 하면 전 세계 이 블록화되어 있는 이 세 개의 블록에서 그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박쥐처럼 여기도 친한 척, 저기도 친한 척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 상황은 이제는 미중 패권 경쟁이 아니라 미중 전쟁 직전의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박쥐 행동한다고 살아남을 수 없죠. 그래서 경제가 붕괴될 겁니다. 자, 안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 이 국방부 장관이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차관 그리고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해석을 안 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국방장관 핏 헤그세스가 직접 공문을 내려서 앞으로 주요 방어 라인에서 벗어나는 이런 지역은 직접 지원 안 할 수 있다. 피를 우리가 직접 흘리지 않겠다. 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미국의 공식 입장 아니다. 라고 무슨 뭐 배달의 기수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런 브리핑을 한 게 현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디보다 빨리 단독 보도를 했었죠. 오산기지에서 C-17 수송기가 13대나 주말간에 나갔다. 지난주에 제가 보도해드렸던 겁니다. 그거 패트리어트 같다. 패트리어트다. 지금 이란 공습하기 위해서 바레인 미 5함대 사령부 지키러 보냈다. 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3, 4일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에 보도가 쫙 나왔습니다. 제가 한 3, 4일 빨랐던 거죠. 자, 아시아경제 보도를 보면 4월 4일 4일 군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최소 1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에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가 중동으로 순환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주한미군 전력이 진짜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도 뒤로 합의해놓고도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그 전력 빼서 다른데 우선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자들이 지금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더욱더 이 안보 붕괴가 가속화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미국의 그 보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은 대만 비상시 역할을 결정할 준비가 됐는가? 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대중 강경파는 대만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도록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 미국은 대만 사태 발생 시 한미동맹의 명확하고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한국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일방적인 동맹관계는 없다. 상호주의다, 상호주의.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 정도 서비스하면 니들도 우리 미국에게 이 정도 서비스 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 중국이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내는 것에 최대 관심사다. 그럼 여기에 한국은 어떤 기여를 할 거냐? 이건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하면 한국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낸다. 즉 니들 알아서 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미 주한미 공군의 한 90대 정도 있는 전투기 중에서 24대인 이 A-10 전투기 퇴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후속 증원 기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주한미군 공군 전력의 4분의 1 넘는 규모가 감축되는 겁니다. 이미 진행되었어요. 공군 전력 감축이. 그런데 육군도 발표됐습니다. 육군은 트럼프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맞춰서 지금 45만 명 있는 육군 병력을 최대 9만 명 줄이는 것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9만 명 줄여서 45만 명 있던 것을 36만 명으로 줄이면 어디서 줄여야 되겠습니까?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일 가능성이 높죠. 주덕 미군, 주일 미군, 주한 미군 이 세 군데에 가장 많은 미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덕 미군, 니들 이제 러시아하고 알아서 해. 여기 왕창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미군, 여기는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이죠. 여기는 놔둘 가능성이 있는데 또 주일 미군에는 육군이 없어요. 거기는 해병대가 있죠. 주일 미군은 거의 공군과 해군, 해병대 위주입니다. 그러면 육군 전력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 주한미군의 전력은 해군은 없어요. 공군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 90대 정도의 전투기 전력이 있고 나머지는 다 육군입니다. 그 육군 전력, 주한미군에서 대폭 감축하겠죠. 지금 우리 한국의 8사단, 그리고 미군 2사단이 연합해서 한미 연합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8사단 2개 여단, 그리고 미군 1개 여단 해서 우리 11사단, 기동군단의 11사단하고 이 한미연합사단하고 2개가 쌍펀치로 전쟁 개시되면 평양을 칠 쌍펀치가 될 텐데 이제 한미연합사단 해체되는 겁니다. 이걸 말려야 되는데 말릴 사람이 없죠. 그래서 트럼프가 보기에 아니 이재명은 우리를 점령군이라고 하고 반미고 친중인데 내가 얘 이야기를 왜 들어? 나와. 저기 있어봐야 우리 정보를 중국에 다 줄 거 아니야. 나와. 라고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해주는 이 코리안 리스크를 상쇄해 주었던 게 뭡니까? 주한미군 아닙니까? 그 주한미군 철수, 대폭 감축을 막아낼 수 없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왜? 서로 간의 적으로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서 미 합참의장 지명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공고안을 제출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한다. 즉 재조정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군 감축, 여기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바로 이제 진행된다. 합참의장 내정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지금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국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주한미군, 이 아시아 지역의 미군은 전부 대만 지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안보 상황이다. 라고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이야기했죠. 그 안전지대 밖에 있는 것은 희생을 감수한다라고 피트 헤그세스가 이야기했죠. 그걸 우리 국방부는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이 대만을 도와줄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한국에 전면전에 준하는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제정치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즉 북한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한국 니들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때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모든 국제정치학자들이, 거의 모든 국제정치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국은 이제 한국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대만이 급하니까 대만 도와주러 간다. 우리가 알아서 혼자서 이제는 북한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말리려고 하면 미국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미국이 그래, 우리 편 맞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국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 편 맞냐? 또는 자기 본 입장에서도 뭐 미국 가져오면 땡큐지. 북한하고 우리 민족끼리 또 중국하고 쉐쉐하면서 그게 자기 본심이면 미국 가면 땡큐지. 막 가랑이 붙잡는 척 하면서 미국은 싫으니까 놔 이 자식아. 자 이렇게 할 거니까 행색은 취하면서 가는 걸 일부러 반기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적 위기, 일자리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 위기, 주한미군 철수 지금 이미 스타트가 됐어요. 이걸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정상적인 국가관과 동맹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이걸 주변에 전파해 주십시오. 주한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이 안보 리스크, 코리안 리스크가 얼마나 폭증하겠습니까? 그럼 누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쟁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국방비를 지금 유럽처럼 일본처럼 2배로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겠죠. 우리는 북한에게 나라를 갖다 바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걸 넘어서서 대한민국 자체를 지키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라는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싸웁시다. 분열하지 맙시다. 마지막 기회 한 번 남았습니다. 물론 선거하면 부정선거로 우리 진다 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압도적으로 부정선거마저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리가 뭉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